안녕하세요. 삼육서울병원 안과 조명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소아안과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근시에 대해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눈이 나빠지기 전부터 눈에 나쁜 영향을 줄이고 좋은 영향을 누려야 합니다. 이미 근시가 진행되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시합병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입니다. 한국인의 근시 유병률에 대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약 50%, 중고등학생의 73%, 20대 성인 약 76% 정도가 근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에서 근시 유병률은 대략 15% 정도로 낮습니다. 연령에 따라 근시 유병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선 근시의 원인을 살펴보면 부모에서 근시가 있으면 발생률이 약 6배 정도 증가하고 쌍둥이에서 비슷한 근시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근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하이퍼로픽 디포커스 이론이 있는데 이는 그림과 같이 환경으로 근시를 교정하면 눈의 중심부만 망막에 정확히 상을 맺고 주변부 망막에서는 상이 뒤에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은 선명한 상을 만들기 위해 자꾸 눈 주변부가 더 길어지려고 하며 이로 인해 눈이 길어지는 축성근시가 진행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이 근시의 원인일 수는 있으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천 근시 환자는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대략 5% 정도로 드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유전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근시 유병률이 심하게 올라가 유전보다 석고와 같은 환경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시의 위험 인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독서, 컴퓨터와 같은 근거리 작업이 많을수록 안축전 길이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그 시간과 거리가 관계가 있다고 하니 책을 볼 때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보도록 해야 하며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스마트폰은 아직 근거가 부족하긴 하나 근시 진행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대만 등 아시아에서 급격한 근시 진행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아 아시아 인종이 유전적으로 취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비타민 D 또한 근시 환자에서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근시 진행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면 시간 또한 짧을수록 근시 위험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근시가 문제가 될까요? 근시는 단순히 안경을 써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맥락막 신생혈관 등 중증 시력 손상 질환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이며 그 정도는 근시 도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근시 합병증의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한축장 길이가 늘어나 있고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신경 모양과 망막을 보여주는 안전 사진입니다. 이에 반해 근시가 진행하면 시신경도 변화가 생기며 망막도 얇아져 아래 맥락막이 비쳐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근시합병증의 사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근시를 치료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단 근시 진행 정도를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굴절 수술이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절해 성인이 되었을 때 안경을 벗도록 하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합병증을 예방하고 덜 심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시의 원인과 왜 근시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근시가 덜 진행될 수 있는, 다시 말해 눈이 덜 나빠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근거가 있는 방법으로는 낮에 충분한 아유 활동을 하는 것, 아트로핀 안약초만, 드림렌즈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일정 시간 이상 낮에 아유 활동을 하면 유의하게 근시 진행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D 합성, 눈의 성장을 억제하는 도파민 분비 유도, 동공축동, 유익한 미생물의 노출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근시가 진행되면 주간 활동을 많이 해도 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아트로핀 저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아트로핀을 저만하면 유의하게 근시 진행이 억제됨을 밝혔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억제 정도는 농도가 높을수록 더 크지만 반대로 약을 중지하고 나서는 농도가 높을수록 더 급격히 근시가 다시 진행됨이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사용 시에는 0.01에서 0.05% 사이의 아트로핀을 저만하게 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작용 또한 농도가 높을수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공산대로 인한 눈부심, 근거리 흐림, 충혈, 알러지 등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붉게 표시한 그룹이 아트로핀을 저만한 군이며 유의하게 근시 진행 정도 및 안축장 길이 진행 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간 아트로핀을 사용 후 중지했을 때 급격히 다시 근시가 진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 농도에 따른 근시 억제 정도를 나타낸 표로 0.01% 군에서도 1%보다는 약하지만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근시 억제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트로핀을 2년간 저만하고 1년 동안 중지한 후 근시의 재진행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0.01%의 저농도 아트로핀이 유의하게 고농도보다 근시 재진행 정도가 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0.01% 아트로핀 저만군이 약을 중지하고 1년이 지났을 때 1% 군에 비해 근시의 재진행 정도가 확연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아트로핀 저만 농도는 대부분 0.01에서 0.05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드림 렌즈가 있습니다. 드림 렌즈는 특수 렌즈를 이용하여 강박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이를 통해 주변부 망막에서도 상이 정확히 맺히게 만들어 한축장이 길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저농도 아트로핀과 유사한 근시 진행 억제 효과 및 낮에 안경 없이도 잘 볼 수 있어 신체 활동에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근시 환자가 다 적응증이 되지는 않으며 연착병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림처럼 드림 렌즈는 중심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고 주변부 상의 흐림을 방지합니다. 이 사진은 실제 렌즈를 착용했을 때 모습이며 각막 주영도라는 검사를 이용하면 중심부가 잘 눌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근시에 영향을 주는 음식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건데 실제 동물 실험에서 설탕 섭취가 근시 진행을 유발함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는 불가능하므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서 과자, 탄산음료와 같은 음식은 줄이고 과일, 채소 등 자연식품 섭취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조절하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눈이 덜 나빠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은 줄이고 바른 자세로 밝은 곳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독서나 TV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부입니다. 눈이 나빠지기 전부터 낮에 충분한 나의 활동을 하고 스마트폰이나 과자, 탄산음료 섭취를 줄입니다. 하지만 이미 근시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드림 렌즈나 아트로핀 저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근시로 인한 합병증 발생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근시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필요하신 분은 36서울병원 안과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